자, 우리 지금부터는 시간을 조금 아껴볼게요. 아까 사례는 얘기해줘야 여러분들이 또 재밌겠죠? 이제 초창기 얘기고요. 이제 내가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데이터 마이닝이라던가 고객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의 어떤 주기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일하고 있을 때 한 통신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자기네 회사 고객들 중에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화를 걸면 누가 전화 왔는지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알던 모르던 내가 전화를 한 번만 걸었다고 하면 그래서 부재중 전화 누구한테 와서 박은숙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초창기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이 DB 마케팅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을 아무래도 조금 더 알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었던 거라 별다르게 한 것도 없고 전화해서 딱 하나 물었어요. 왜 나에게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나의 내가 상대에게 전화번호가 남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이름을 실명으로 그쪽에다 알려주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였던 건 맞죠? 고객의 데이터. 지금은 다 동의받고 알려주고요. 전화번호만 남겨주지 뒤쪽을 나머지를 알려주지는 않죠. 전화번호 외에는. 그리고 뭐 이름이 있으면 이제 서로 저장되어 있으면 이제 이름이 뜨고 이렇게 해놓는 시대로 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 친구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 내 질문 그거 했는데 나한테 답변이 안 온다. 이틀이 지나도 이렇게 서비스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야, 질문 너무 어렵잖아. 이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나를 딱 조회를 했더니 나는 박은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질문 하나로 그 질문 하나로 4년 차 밑으로는 전화를 못 받고 아예 전담팀이 있거든요. 이제 그 조금 고난이를 이제 처리하고 하는 그 전담팀이 이런 통신사에는 다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전화 받게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친구가 막 웃으면서 너는 블랙리스트야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정당한 내 거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그런 근거로 하셨나요? 라고밖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언성을 높일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만 물었는데 벌써 질문 자체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콜센터에서. 또 그렇게 해줘야 문제가 없고요. 경험 많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런 거, 이런 예들을 이미 데이터적으로 몇 번의 경험이 쌓이면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전화응대의 기본 자세를 보면은요, 목소리, 미소, 그러니까 웃으면서 통화하면요, 내가 웃고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에게 편안하게 들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씨, 분명하고 정중하게, 음성. 그러니까 여기서 간혹 그 하대하듯이 이야기하는 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상대가 들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 전화 업무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그 실제 목소리하고요. 그 전화 응대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실제 목소리는요.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 실제 목소리는 되게 거칠고 허스키하고 기분 나쁘게 들려요. 여기 앞에서 교육생들 앞에서 통화하면. 그런데 여기 복도 밖에서 듣는 사람은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 너무 친절하게 응대 잘해줬다고 얘기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쁘게 들렸는데 근데 실제로 기계음 녹음된 기계음을 들어보면 목소리가 그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자, 목소리 되게 좋은데 이게 전화로 들어가서 기계음으로 갔을 때 이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소울톤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하이톤으로 가게 되면 기계와 만났을 때 이런 좀 다른 느낌으로 가는 거를 조금 낮출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콜센터들이 환영한다, 환대한다는 느낌으로 소울톤으로 인사하라고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뭐 요즘은 아주 그렇게 100%다 모두 소울톤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연습을 시키고 있다. 음성의 높낮이, 속도에 유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들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거칠게 들렸던 목소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낮게 들리니까 온화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들을 때 되게 온화한 음성이 이쪽에서는 더 낮게 들리니까 이게 듣기에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톤보다 높여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제 그 특히 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하면 대단히 높은 하이톤으로 예, 전화를 받으시죠. 예, 이것도 되게 힘든데 열심히 연습한 거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상황 확인.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무리 목소리만 좋고 이것만 잘하면 뭐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 처리 정확하게 못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해야 돼요. 통화가 어려운 상황인지 꼭 확인해야죠. 자, 가끔 그 마케팅 하느냐고 전화가 오면 나도 이런 마케팅 쪽을 일했고 기획했던 사람이라 이해는 하죠.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상대가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회의 중이거나 지금 전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끊어주시는 게 맞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양한 분야로 가가지고 세일을 해야 되는 쪽에 있는 쪽에서 나는 뭐 일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 이걸 놓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전화 걸지 말라 그래서 요즘은 8시 이후는 특히 마케팅, 세일즈하는 콜은 하지 않는 걸로 이미 예,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중히 양해 구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준비사항은 그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을 정리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왜 전화했는지. 이건 고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뭐 건강검진을 물어보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거 물어보려고 하는지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죠. 특히 뭐 만약에 부모님 걸 물어봐야 된다. 물론 요즘 응대는 안 됩니다. 부모님 거에도 본인이 해야 되긴 하는데 주민번호라던가 그다음에 그분의 집 주소라던가 이런 서로의 크로스 체크하려고 이런 정보를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준비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죠. 통화 중에 얘기할 때마다 찾으러 가고 하면 이쪽이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통화하는 특히 서비스직에 있는 직원들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메모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유선 전화를 통해서 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회사의 유선 통화로 합니다. 긴급한 일, 외부에 있는데 아주 긴급할 때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하죠. 여기서 시험이 가끔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끔 혼동하게 되는 것이 긴급하면 핸드폰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항상 업무적으로는 개인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받았을 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단 부재 중이라고 얘기하고 외부에 나가서 어차피 이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겨주겠다고 하고 직원이 메모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게 예의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처음부터 개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업무용 휴대폰을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이 업무용 휴대폰일 때는 이것이 업무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관하죠. 이분은 자리에 거의 없어서 회사 들어와서 통화할 일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 명함에도 예, 요 업무 번호를 적기도 하고요. 요즘 기업들은 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자리 번호가 있으면 명함에 개인의 휴대폰을 안 적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긴급한 일 외에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예,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절대로라는 말은 아니어도 가능하면 통화를 자제시키고 부재중 전화 받은 사람도 예, 가능하면 본인이 메모를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용건은 당연히 간단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 연결 시 관련된 내용 꼭 확인해야 되고 상대방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통화 중인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1분이 초과되면 통화가 길어지시는 것 같으니 메모 남겨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주번이 너무 소란스러운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면 이 소음을 다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조용하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그 간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런 그 통화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게도 여기 잡음들이 다 들어가면 영향을 주게 되니까. 자, 끝인사는 밝고 명랑하게 상대방이 전화 끊는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 내려놓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예, 나도 한번 겪어봤는데 후배가 외부에 있어서 통화하고 예, 전화 끊었는데 네, 제가 바빠가지고 저 친구가 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뒀죠. 예,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듣게 됐죠. 예. 근데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인데 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상사에 대해서 불평불만 할 수는 있죠. 그래도 그 상사가 들었다고 반응하면 안 되는데 저는 얘기했죠. 뭐라고? 예. 야, 너 통화하고 나서 전화 끊겼는지 확인하고 얘기해. 다 들렸어. 그냥 그러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은데 뭐 일로 얘기한 거지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일로는 네가 지금 어려울 수는 있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근데 그건 너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하셔야 되고 터치가 끊었다고 했는데 다시 터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통화가 재연결돼서 상대가 전화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시에 상대방이 전화 끊지 않았는데 본인이 전화 끊고 아, 이 고객 진상이네 뭐 이런 얘기가 흘러가는 경우에는 또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죠. 통화 종료는 먼저 전화를 건 쪽에서 먼저 끊는 것이 많으나 맞죠. 그러나 상사나 고객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끊는 것을 확인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이 예의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화 먼저 걸으면 내가 먼저 끊는 거 맞는데 그쪽이 손님이거나 상사이거나 할 때는 상대방이 끊는 거 확인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전화에는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33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전화. 예. 뭐 힌트를 주면 올라왔다. 전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기. 예, 그건 여기 앞에 있는 3. 그 다음에 3은 예, 3분 이내로 예, 전화하기 가능하면 용건만 간단히 3분 이내에 끊어주기. 예. 뭐 통신료도 아끼고 그죠? 예, 에너지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3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가.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3초 후에 내려놓기. 예, 맞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3번 울리기 전에 받고 네, 3분 이내로 통화하고 통화 관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끊고 3초를 기다렸다가 예, 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끊고 3초 기다려줘야죠. 예. 왜냐면 여러분 이게 통화가 안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터치를 해가지고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통화가 다시 연결된 2번 터치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사고가 더 많은 거 알죠? 예. 왜냐면 되려 이런 유선 전화는 여기다 딱 내려놓는 순간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3초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냐?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3초예요. 그 상대방이 끊고 3초니까 그동안은 내가 전화기 들고 있는 거죠. 예, 들고 있다가 상대방이 끊고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그때서야 나도 끊으라는 거죠. 상대편의 용건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냐면 스마트폰도 상대방이 끊고 3초 지나고 나서 내가 터치해서 끊으면 되죠. 근데 더 주의해야 돼요. 끊은 다음에 내가 터치를 2번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디 가방이나 이렇게 그 주머니 같은 곳에 넣는 순간 다시 터치가 돼가지고 예, 전화가 다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끊고 3초 기다렸다가 내가 터치해서 끊고 사실 재확인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요즘은 더 일을 일으키죠. 더 좋은 거는요. 상대방하고 전화 끊고요.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는 보통 통화 끊고 나서 통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정 표현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돼요. 예, 이거 안 하면 연결돼 있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연결돼 있는데 타이핑 소리만 들리고 계속 일하는 소리만 들리면 상대편 전화 그냥 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이게 전화가 연결됐구나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통화한 이야기를 여기 3초라는 것도 뭐냐면 요 기다리지 않고 통화해서 이 사람 정말 오늘 아침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얘기를 하면 뭐 그거야 상관없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여기 되게 중요하고 스마트폰도 중요하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의 뇌리에 남으라고. 333이 뇌리에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텍스트로만 얘기하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3분 안에 마치고 3초 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고객이 먼저 끊고 이거 중요하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가로 넣기도 가끔 나오고요. OX로도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전화응대 기본 원칙. 이제 조금 빠르게 나갈게요. 앞쪽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는 했으니까 신속, 정확, 친절.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오래 기다려야 할 경우에 양해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전화 걸기 전에 전입니다. 비포 미리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신속하게 전달해 줘야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꼼꼼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천천히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 다음에 전화를 걸기 전에 내용을 정리해서 혹시 놓치지 않게. 뭐 예를 들면 고객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 이렇게 하셔야 되고 2번 이렇게 하셔야 되고 3번 이렇게 하셔야 되고 4번 이렇게 하셔야 되고 5번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고객님? 이렇게 다 한 번에 얘기할 때 서류 같은 거 안내할 때 특히 한 번에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어조와 음성, 발음. 이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확인 강조.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전화 받을 때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메모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고객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고객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맞으시나요? 라고 확인이 한번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단어를 쓸 때요. 그 단어에 대해서 가지는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어떤 단어가 의미하는 게 이 사람은 넓게 의미하고요. 이 사람은 작게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다라고 이 범주를 정해주고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정의 내리고 써야 되거든요. 전화 응대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께서 황당하셨던 이유가 뭐 특히 황당, 당황 이런 것들은 황당과 당황에 대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그 강도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황당하셨는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예의지만 고객님 뭐 저희 건물에 들어오셔서 물에 미끄러지셔가지고 다치셔서 뭐 다리가 골절돼서 병원에 있으시니 그래서 황당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이것 때문에 치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하시겠다는 이야기신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해석한 거와 고객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알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라고 해도 이왕이면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죠. 이건 우리가 아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전화 응대 받다 보면 그냥 기분 나빠질 때는 이런 쉬운 용어로 말하면 될 것을 그들만이 아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단어를 써가지고 고객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이 되묻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인해주면 고객이 내가 말한 거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요? 아니면 지금 설명한 게 이게 맞아요? 이런 것을 되묻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친절해야 돼요. 뭐 친절은 고객이 가장 기대하는 사항이죠. 마지막에 남는 거 이거죠. 일 처리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면 응대 상황보다 목소리가 더 상냥해야 돼. 왜요? 기계음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낮아지게 들린다고 했죠.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그 사람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예를 고객님 지금 전화 주신 번호 몇 번으로 주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저희 쪽에 뭐 있으실 때 연락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정중하게 이 사람 전화 잘못 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한번 전화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 처리해서 설명하고 고객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받고 이렇게 하면 요구 파악이 정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묻죠, 요즘. 예, 더 필요하신 사항은 또 없으신지요? 이렇게. 그다음에 기분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적극적인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의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첫인사, 끝인사 중요하고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대화를 끊거나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면대면 대화에서는 서로 표정이나 그 상황을 서로 이해하니까 이것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물밑으로 갈 수 있긴 한데 전화로는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끊어버리면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서 친절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 바로 이런 거. 예, 상대방의 중간에 이야기를 끊지 않아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걸 기본으로 했을 때 이제 전화 걸 때 매너. 자, 전화 걸기 전에 당연히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 안 하는 거고 상대편이 회의 중인지도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통화 가능하신지 문자나 이런 걸로 서로 얘기한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통화하기도 해요. 바쁜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도 하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전화번호, 소속, 직급, 이름 등을 미리 확인한다. 이거 내가 전화 걸 때잖아요. 그러니까 김 과장님이면 정확하게 김 과장님으로 호칭해 주는 게 좋지. 김 대리님, 뭐 누구씨 이렇게 하는 거는 예의에서 벗어난다. 육하 원칙에 맞춰서 유연하게 말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하고. 자, 전화 걸 때는 내가 누군지, 예, 상대방이 전화 받으면 나 밝혀야죠. 나도 밝힐 때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밝혀줘야죠. 찾는 사람이 아니면 정중하게 연결을 부탁해야 되겠죠. 전화 걸었는데 A가 없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라고 합니다. 자, A분하고 통화를 원하는데 A분 자리에 계실까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A씨가 자리에 안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메모를 남겨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 바꿔드릴게요. 라고 할 때 예, A씨를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 용건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용건이 끝나면 잘 전달되었는지 당연히 확인하고 정리해야 되고 마무리 인사하고 끊으면 되겠죠. 예. 이건 여러분이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화 받기 전, 예,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 그건 상대방이 전화 걸어왔을 때죠. 자, 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늦었을 때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말을 전한다. 그 다음에 인사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상대방을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하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인사는 이제 진짜 인사죠. 조금 전에 것은 뭐 어떤 환대 인사죠.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인사. 예. 그 다음에 용건은 메모를 하고 통화 내용 요약하고 이제 복창한다는 것은 확인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하고 끊은 후에는 예, 상대방이 끊고 3초 지난 후에 예, 내가 전화기 내려놓으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아니거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건을 확인 후에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인계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메모 후에는 즉시 전달해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제 서비스고 중요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 놓았지만 혹시 그 담당자가 자리에 오면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아까 그분한테 전화 온 거 메모 남겼는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급하게 전화 부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요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별 전화 응대가 여러분 교재 48페이지가 있는데,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지명인과 바로 연결해 줄 수 없을 때, 지명인이 부재 중일 때, 그 다음에 전화를 걸었을 때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잘 들리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전화 중에 전화가 걸려온 경우, 그 다음에 회사의 위치를 묻는 경우, 이제 전원 메모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크게 무관하게 어렵지 않고요. 전원 메모 방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메모 방법은 이 전원이라는 게 메시지를 남겨준다는 거예요. 부재 중일 때 예, 어떤 전달해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전화를 받은 날짜와 시간, 내가 언제 받았고 몇 시에 받았고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메모에 있는 내용 중에 혹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전화 받으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전화 받아서 메모를 전했다고 하면 나 누구, 나 박은수
자, 오늘 1월 만약에 10일이면 10일, 시간은 10시 10분. 예. 그 다음에 나 어디에서 일한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재무부에서 일하는 누구.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메모인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라고 전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질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달받을 사람의 부서와 이름. 이건 뭐냐면 이거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총무부에 있는 홍길동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홍길동 과장님께 이렇게 전해주는 거. 그다음에 전화 건 사람의 회사. 이건 이제 진짜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면 전화 건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어느 회사, A라는 회사의 B 부서에 일하고 차장님이시고 이름은 홍길순, 연락처는 몇 번입니다. 자, 내용은 그분이 언제, 뭐 여기죠. 왜요? 어디에서, 그의 회사에서 누가, what, why, how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적었는데 여기서 홍길순이라는 차장님께서 제안서 제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10분 정도 통화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통화가 어려운 시간은 뭐 몇 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도 적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차후 연락할 방법. 상대방이 다시 걸 건지. 아, 그랬는데 그분이 본인이 바쁘다고 다시 전화를 거신대요. 했으면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 걸어야 될 때는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오후에는 다 통화가 된다 그랬다거나 이런 정보를 좀 주면 서로에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원 메모 남길 때 잘 놓치는 게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받은 날짜, 받은 시간, 그거를 적는다는 걸 잘 잊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전화번호 받아서 상대에게 메모 전해주는 거니까 내가 누군지 밝힌다는 걸 간혹 놓치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전화할 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한 게 상대방에게 음성이 밝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 이런 자세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쪽 통화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서 통화하고 있으면 통화 내용 다 들어가서 이거 동시에 전화 받는 거 안 되죠. 어느 하나를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지 않는 자세로 얘기를 하면 더 목소리가 상대에게 들리고요. 이런 자세로 통화하면 상대편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음성. 이 음성의 고조에서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음식 먹으면서 하면은 뭐 당연히 쩝쩝하는 소리가 들어가겠죠. 다른 일 하면서 전화 응대하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핸드폰 보면서 여기 전화 응대하면 요거 집중하는 순간 상대편의 말을 놓치기도 하고요. 바로 응대를 못 해주고 잠시만요라든가 잠깐의 묵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고객 응대할 때 묵음이 들어가는 건 상당한 실례입니다. 자, 휴대전화 사용의 매너. 예. 자, 상대방의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한다. 요즘 뭐 톡도 있고요. 문자로 지금 통화 가능한지 확인하고 통화하면 좋죠. 너무 이른 시간, 늦은 시간 당연히 자제해야 되고요. 다중시설에서 상담, 회의 시에는 반드시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외부 회의를 갔는데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대편이 배려한다고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또 기다려 줘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통화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 간에 이분이 듣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뭐 자리를 떠서 외부로 나갔다 들어오면 이분에게 상당한 신뢰가 되니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빨리 끊어야죠. 핸드폰일 때는 빨리 끊는 거예요. 통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급한 용무가 있으면 메시지를 꼭 남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놓고 나중에 전화해서 너 왜 부재중 전화 보고 전화 안 해? 계속 기다렸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급한 용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한 용무일 때는 메시지 꼭 남겨놓는 게 좋죠. 문자 메시지로 연락할 때는 글은 짧고 명확하게 쓰고 발신자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서 보내는 거. 예, 내가 누군지. 지금은 전화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뜨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뜬다고 했고 나는 그분이 중요해서 다 성함까지 가지고 있지만 상대편은 내 전화번호를 개인 전화라서 거기에서 관리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건과 함께 내가 누군지 적어 보내야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운전 중에는 위험함으로 핸즈프리 사용하는 거 요즘 뭐 이건 뭐 너무 잘 하고 있는 거고 전화 매너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꺼진 후에 확인하고 해야 되고 더구나 요즘은 터치 스크린이나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전화 매너에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볼까요?
칭찬, 격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자격증 과정이라서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재미있게 해주고 싶어도 이게 우리가 목적이 사실은 다른 그 체인지 파티 과목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보자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해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은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게 더 재밌겠죠? 예. 휴대전화 사용 매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바른 것 찾는 거예요. 바른 것. 자, 1번 상대방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끊는다. 2번 상담이나 회의 시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소리를 켜둔다. 3번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 신호를 보낸다. 4번 급한 경우에 문자 메시지로 연락할 때는 발신자의 이름을 생략해도 된다. 5번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받을 때는 통화 가능 상황으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네, 1번.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도 풀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예, 맞아요. 1번. 잘하네요, 여러분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특히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통화 가능이라고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통화 되시냐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전화. 전화 응대의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 시험 볼 때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옆에다 X 이렇게 쳐놓고 가시면 이 시험이 지문이 5개라서 지문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아,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라고 판단이 안 될 때는 X, O를 보고 풀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책상 위에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해놓는다. 1번. 2번. 상대방을 확인하고 첫인사를 밝고 정중하게 한다. 3번. 업무 시간 중에는 상대방에게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4번. 용건은 간단히 통화하며 전달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전화 응대를 시작한다. 5번. 얼굴을 보지 않고 나누는 대화이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주 대화하는 것처럼 응대한다. 여러분 몇 번? 아, 네. 예, 여러분. 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읽어줘서 여러분이 한다는 거는 꼭 이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격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힘을 내서 가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매너. 이제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계화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예, 해외여행도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해외에 간다는 거는 정말 유학 가는 친구들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로 가는 경우 말고는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오픈 개방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내가 직장 생활 시작할 즈음에 이제 이 개방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해외여행 한 번, 두 번 가본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시대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이 열려있고 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역시 여기에서도 예, 손자의 병법이 이제 힘을 발휘하죠. 예,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기서 나도 알아야 되지만 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글로벌 매너의 기본이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자, 한국에서도 다국적 문화가 이미 변화가 되고 있죠. 뭐, 대림동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예, 우리 중국에서 사시던 교포들이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중국인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안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예, 필리핀, 베트남 이런 분들 많이 와서 사시고 해화동 쪽에도 많이 계시고 이런 것처럼 이미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국가를 대신한 민간 외교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예. 자, 한국은 몰라도 삼성을 아는 나라가 있고요. 예, 가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우를 알죠. 대우. 예, 김우중 회장님이 그때 예, 그 대우를 그만두시고 여기 베트남 가서 또 그 나라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물며 지금은 베트남은 예, 축구 감독을 또 기억하기도 하고 이런 민간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대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그 나라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관공서가 문을 다 닫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월화수목 금은 일하겠지 이러고 카렌다대로 데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련된 매너는 자기 보호 및 안전을 지켜주죠. 예. 그다음에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들은 뭐 SNS나 이런 걸로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해 두시면 향후에 여러분에게 좋은 예, 토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잘 나오는 거는요. 상호 존중의 원칙. 이제 글로벌 매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 존중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문화와 매너를 존중해 줘야 되고 종교적 신념의 원칙.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로컬 룰. 이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룰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매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 교재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야 이게 교재가 요즘 뭐 그때도 보았듯이 7개에서 8개 정도가 가고 있고 이미 시험 봤던 모의고사 문제들이 문제은행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의 목적도 빠르게 강의 나가고 얘를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자, 유럽 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보다 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적이고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약속과 프라이버시. 예. 그 다음에 여성 존중 매너가 있고요.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는 아이 컨택입니다. 한국 사람들 눈 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 만나서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주머니에 손 넣는 행위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미국 도로를 가다가 가끔 이 나라의 교통 법규를 지킨다고 지켰지만 내가 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여기 있는 경찰이 본인들이 이제 누군가를 수배해가지고 찾고 있을 때 차를 정지시키고 이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이때 여러분 여기 총기 소유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라고 했을 때 이때 뭐 주의해야 될까요? 운전면허 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머니에 손을 바로 넣어서 운전면허증 꺼내면 이 사람이 잘못하면 총 꺼내는 줄 알고 바로 총을 발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 가서는 경찰들이 뭘 달라고 했을 때 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유이기 때문에 뭐 경찰들이 뭘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면허증이 여기 주머니 안에 있는데 꺼내도 될까요? 지금 꺼내도 될까요? 라고 꼭 얘기를 해서 이 사람에게 나 총 꺼내는 거 아니요 라는 메시지를 줘야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요거 잘 안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팀 문화가 발달돼 있고요. 식사 시간을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만났을 때는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중국.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중국은요,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예. 이거 건드리면 안 되죠. 개인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 외국 유학을 많이 보냈었잖아요. 사교육 문화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유학 보내지 말라고 지금 하고요. 얘네들은 가서 공부하고도 유학 가면 그 나라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고 다시 다 자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때문에 지금 산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저가의 노동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넓은 공간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노동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가 돼서 이것이 발전시켜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정착시키면서 더 발전시킨 영향도 있고요. 상호 협동적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일반적으로 한 번 좋은 관계 맺으면 끝까지 믿고 도와주죠. 근데 한 번 어긋나면 예,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중국 사람들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계속 주지만 약간 남기는 것이 예의예요. 다 먹어서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차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잔이 빌 경우 계속 따라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러니까 잔을 비워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부어주는데 내가 싫다고 사양하면 안 되겠죠. 선물은 빨간색이 좋고요. 선뜻 받지 않을 경우 여러 번 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번 권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 번 권하는 거 절대 싫어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권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안 받는다고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와 흡연을 사교의 한 수단으로 여기서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뭐 50도 이상의 술을 먹을 수 있어야지 이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가능해요. 그 독한 술 먹는 거 보고 비즈니스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색과 백색은 장례식과 연관된 색으로 피하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 청색 좋아하죠. 그런데 이러고보다는 이 사람들 만날 때는 약간 붉은색의 옷을 입고 가는 게 더 좋다. 벽시계와 탁장시계 거북이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호 이해에 기초하면 서면에 의한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융통성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자기네들끼리는 융통성이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서면으로 했다가 말로 다시 아니라고 하는 경우 있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예, 1번 보겠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가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서 어떤 분에게 뭘 부탁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웃으면서 나는 그거 잘 못해요. 잘 모릅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물으면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물으면 아주 거절을 무섭게 합니다. 이거 바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 정신에서 나온 거고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최대 미덕이라고 여기서 약속 시간 엄수해줘야 되고 인내, 예절, 겸손을 커다란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지하철 가가지고 지하철 그 노선도 물어보려고 할 때 그 승무원들이 대단히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이 하이 하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하나 얘기하면 일본은요 지하철이 자, 여기서 5호선하고 8호선을 바꿔 탈 수 있는 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의 내부에서 갈아타잖아요.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여기 안에서 갈아탈 수 있기도 하고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한 50m 걸어가서 예, 여기서 8호선을 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다음에 인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굽히고 허리를 굽힐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 미국. 예. 일본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 일본인 집으로 초대받는 경우에는 상호 예의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게 기본이고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복도에서는 여기서는 왼쪽으로 걷습니다. 예. 선물은 짝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4개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므로 선물하지 않아요. 짝수로 하는 것이 좋은데 4개는 안 한다 그러면 2, 6, 8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일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나라마다 쓰임이 다른 제스처 이 바디랭귀지가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엄지 표시하는 거 이것을 뭐 좋게 보는 나라 아닌 나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보고요. 이거는 뭐 여기서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스처가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엄지 이런 게 어떤 나라에서는 뭐 전혀 다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스토랑 이용 및 매너. 그 다음에 예약 매너, 도착 후 착석 매너, 주문 매너, 식사 매너의 기본. 여러분 교재에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런 것들은 어려워하지 않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레스토랑 이용 매너인데 이게 좌빵 우물, 좌측에 빵, 오른쪽에 물. 예, 이게 오른쪽 앉은 쪽이 여기죠. 예, 앉으면 여기 우측 물, 여기 빵. 예,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이건 뭐냐면 나이프를 사용하고 포크를 사용하는데 예, 밖에서부터 첫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예, 2번. 이거는 습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예, 4번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와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요리의 순서는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고 식욕을 돋궈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 먹고 생선, 고기, 샐러드, 디저트, 음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의 이 번호는 한번 보세요. 이 1번은 전체 요리 주는 그 전체 요리용 스푼이고요. 2번은 스푼, 3번은 생선 요리, 예, 생선. 그 다음에 4번은 고기 요리. 예.
여러분 전체 요리가 에피타이저예요. 예, 전체 요리가 에피타이저. 예. 주 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5번 여기 디저트 먹는 거. 그 다음에 6번 냅킨. 7번 빵 접시 여기 좌빵 우물 예, 빵 접시. 그 다음에 버터용 라이프는 여기 빵 접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샴페인잔, 10번은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11번은 레드, 그 다음에 12번은 물잔. 모양이 약간 다르죠? 예. 레드 와인은 이렇게 좀 큰 잔.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스프, 생전, 고기, 샐러드, 디저트, 음료 이 순서로 가는데 영국인과 미국인들은 샐러드를 고기 요리와 같이 먹거나 그 전에 먹어요. 네. 그래서 영국인들 같은 경우는 샐러드가 고기 요리와 같이 먹거나 그 전에 먹으니까 요 앞으로 오겠죠. 프랑스 사람들은 고기가 끝나면 샐러드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찬의 순서인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수프, 생선, 고기, 샐러드, 디저트, 음료는 이거는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식문화 에티켓으로 궁중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금 현재 일반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보통은 프랑스 걸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가게 되면 샐러드가 먼저 나오고 샐러드랑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쫙 보시면 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의 개념에는 뭐 알코올성 음료, 비알코올성 음료가 있고 뭐 음료의 분류에는 양조주, 증류주, 뭐 혼성주가 있고 식사 용도에 따라서는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외우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마세요. 예. 읽어보고 내가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요. 이 한 문제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공부하는 게 훨씬 용이하고 시험에 나는 빈도는 아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외우기가 그렇게 또 쉽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하려고 하는 뭐 우리 그 특색 있는 학과들 있잖아요. 예, 뭐 호텔 제거 제빵이라던가 아니면 그다음에 그 호텔 관련 학과 이런 쪽에서는 이미 이런 쪽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 거라서 일단 딱 보면 이해가 가지만 그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되게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여기다 시간 투여하지 마세요. 예. 혹시 나오면 한 문제 틀리고 다른 거에서 맞추도록. 우리가 목적이 100점이 아니잖아요. 네. 자, 팁 문화 한번 볼게요. 팁은 조그만 감사의 표시고요. 미주 지역이나 유럽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습관이에요. 습관. 예, 습관. 어원은 예, 뭐 to ensure promptnes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속함을 보장한다는 뜻이고요. 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성을 가지고 팁을 줘야 되고 장소와 금액을 고려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 때 1불에서 예, 10불, 뭐, 만원 정도, 예, 10불에서 15불 예, 이렇게 많이 주죠. 예. 그 다음에 그 팁의 관례를 한번 보면은요. 보통 15% 정도를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건 이제 보통 음식 가격이면 음식에 대해서 1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음식이 5만 원이면 예, 여기에서 15% 하면 한 뭐 7.5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보통 10불 이렇게 많이들 주는 것 같아요. 여기만 보고 쉬고 할게요. 서비스 질에 따라 가감할 수 있고요. 평균보다 팁을 많이 주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적게 주면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적정하게 준다는 거. 그래서 보통 어떻게 주는지 물어보는 게 좋죠.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된다고 느끼는 경우엔 팁을 관례보다 적게 주어도 되고 그 이유를 엄격하게 조용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았어. 예. 그러면 이 서비스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팁 줄여줘도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사업주, 명백하게 냉담하고 무례한 직원. 당연히 명백하고 냉담한 직원에게는 안 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사업주. 예. 그 가게의 주인에게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요거가 가끔 시험에 예. 사업주에게도 준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외우지 않아도 예,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할게요.